나마스테, 이한요가원 원장 요가마님입니다. 오늘은 요통 다음으로 요청이 많았던 폼롤러 사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할 겁니다. 자, 폼롤러는 뭐냐면 이렇게 생겼고요. 자가 근막을 이완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근막을 이완하는, 마사지하는, 푸는 도구란 뜻이거든요. 저는 나음의 트라텍 폼롤러를 주로 사용을 하고요. 협찬받은 거 아니고 다른 걸 제가 써봤을 때 이런 강도나 재질이나 가격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45cm짜리고요. 90cm짜리가 보편적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이게 긴 거를 집에서 써보니까 치워놓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크고 걸리적거리다 보니까 대신 얘는 좀 굴려놔요. 좀 자리 차지를 덜하고 덜 부담스러우니까 굴려놓고 눈에 보이면, 매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몸이 피곤하고 효율적으로 풀 방법을 찾을 때는 얘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편에 나눠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간단하게 근막은 근육보다는 신경이 훨씬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통증을 훨씬 많이 느껴요. 최근에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요가는 몸이 도구다라는 걸 막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런 소도구 쓰는 걸 좋아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회원님들을 보니까 다운도그를 하거나 어떤 자세를 취할 때 충분히 근육이 열리지 않아서 다른 데 보상이 생기면서 언젠가는 다치게 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게 좀 싫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 소도구로 몸을 충분히 풀고 요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은 순환도 많이 되고 교정에 효과도 있거든요. 오늘 상체부터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요. 주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근육보다 근막이 훨씬 많은 신경을 분포하고 있어서 너무 세게 자극을 줘버리면 오히려 굳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할 수가 있어요. 자신을 공격하는 줄 알고 근육이 더 뭉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프거나 숨이 멈춰지면 동작을 중단하셔야 돼요. 중단하거나 그 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요건 하면서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자, 우선 이걸로 뒷목을 푸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보여드릴게요. 일단 목베개처럼 베고 누우셔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잠깐은 나쁘진 않은데 보시다시피 경추의 정렬이 너무 많이 깨져요. 그래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저는 옆으로 누워서 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옆으로 누우시면 어깨 때문에 보상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서 그냥 고개만 살짝 천정으로 돌려서 도리도리 끄덕끄덕. 이게 자극이 아예 안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막은 풀리고 있는 중이니까 의미가 없는 동작은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요. 반대도 진행하시고. 자, 그럼 이제 어깨 푸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상체를 천천히 들어서 폼롤러를 중앙으로 가져오는데 어디냐면 여성분들이라고 치면 이제 브레이지어근. 여기 아마 이제 광배도 지나가고 어깨 근육 중에 좀 큰 사이즈를 차지하는 전거근이라는 애도 지나가거든요. 그냥 거의 몸통 가운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손가락 활짝 열어서 머리를 받쳐주시고 두 무릎은 구부려서 골반까지예요. 그냥 안정감 때문에 발은 어긋나게 하셔서 긴장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손은 폼롤러든 바닥이든 골반이든 원하는 곳에 잡고 어깨가 많이 아프시면 지금 이렇게 체중을 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제 호흡입니다. 배 커졌다 작아졌다. 그 다음에 괜찮으시면 앞뒤로 천천히 움직여요. 천천히 숨을 계속 쉬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어디가 더 불편한지, 느낌, 자극의 강도는 어떤지. 일단 반대랑 비교하시는 것도 중요하니까. 호흡. 손목에 너무 기대는 느낌 아니고요. 손가락 활짝 열어서 두피를 꽉 잡는 느낌으로 손목 관절도 보호하고요.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주의.
앞뒤로 움직이실 때 무릎은 움직이지 않아요. 골반은 그대로 있고 흉추만 회전하는 거예요. 흉추만. 대부분 신경 안 쓰시면 무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청골 주변에 계속 스트레스를 만들어내거든요. 고정시켜 놓고 흉추만. 흉추는 원래 회전이 쉽게 만들어졌으니까 천천히요. 느리게. 얼마든지 일시정지해 놓고 5분이든 10분이든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게 한 열흘 정도 꾸준히 했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그대로 두시고 엉덩이만 살짝 드세요. 바닥에서 엉덩이만. 이 정도도 충분해요. 강해지거든요. 호흡.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엉덩이를 들고 손까지 풀어서 조금 범위를 넓히세요. 범위. 목 너무 불편하면 다시 내려오기. 이걸 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어깨를 풀기 위해서 다른 쪽에 희생을 강요하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원하는 대로. 이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러면 밑에 있는 다리를 아래로 쭉 뻗고 앞에 있는 다리를 직각으로 세워서 조금 더 액티브하게 체중을 더 싣고 호흡. 3카운트 정도 더 할게요. 지금 엉덩이는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밑에 있는 다리를 움직이는데 앞에 있는 다리를 견고하게 지지해 주셔야 돼요. 부드럽게 멈춰서 다리를 제자리에 옮겨놓고 이제 연결해서 갑니다. 상체를 가볍게 들어서 겨드랑이요. 겨드랑이에 놓고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무조건 힘을 빼고 시작합니다. 이것만으로도 또 충분히 자극이 느껴지거든요. 앞뒤로 움직이거나 엉덩이를 들어서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자, 이게 지금 두 번째 단계죠. 세 번째 단계가 또 있어요. 엉덩이를 일단 내려놓으시고 깍지를 끼세요. 깍지를 껴서 뒤통수를 잡고 팔꿈치를 모아요. 모은 다음에 엉덩이를 들어서 롤링. 이거 제대로 위치 잡으시면 진짜 시원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전 단계로 돌아와야 됩니다. 혹시 목의 긴장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소도구가 없다면 앞에 있는 손을 머리랑 어깨 집어넣고 공간을 좀 채워주세요. 5. 역시 무릎 어긋나지 않게 가능한 만큼 숨을 계속 마시고 내쉬면서요. 자, 이대로 동일하게 반대를 진행하시면 돼요. 되셨죠? 수많은 동작 중에 딱 하나면 뭐 해요? 라고 물어보면 주저없이 이거 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등을 푸는 거예요. 등. 근육의 크기에 비례하니까. 뭐가요? 근육이 크면 하는 역할도 많고 거기를 풀어주면 상대적으로 피로가 풀리는 범위도 커지겠죠. 어떻게 보면 단순해요. 근데 이제 하시고 나면 느끼실 겁니다. 얘도 세팅은 누울 때도 목 어깨 긴장되지 않게 조심할 거고요. 얘도 몸통 가운데서 시작할 거예요. 브레이지어근. 흉추에서 문제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풀 건데 브레이지어근에서 목뼈 시작되는 부분, 그러니까 윗등, 어퍼백 부분, 깍지 껴서 뒤통수, 발 사이에 주먹 2개, 배영을 한다고 상상하시고 들어누워 천장을 보세요. 처음에 시작은 팔꿈치를 모아서 등 근육을 좀 늘려놓은 상태에서 롤링을 하는데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거나 너무 상관없는데 엉덩이를 아랫배 힘을 주시고 정확하게 천장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조금 연습하시면 좋은 부분이 머리에 힘은 빼고 손으로 그 머리를 받쳐주는 거야. 발가락하고 복부, 엉덩이는 힘 주고 가셔야 되고요. 배꼽 위 상체는 힘을 빼는 연습. 호흡하고요. 복부에 힘이 너무 없으면 움직이는 방향으로 몸이 쭉쭉 딸려 올라갈 거예요.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복부를 좀 써보시고요. 롤링 하시면서 팔꿈치를 활짝 열어서
견갑 뒤쪽에 있는 근육까지. 숨. 조금이라도 목이나 어디가 불편하면 멈추셔야 됩니다. 쉬거나. 자, 세 번째는 팔꿈치를 펴서 움직이는 상태에서 흉추 회전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디가 더 불편한지 아마 나타날 겁니다. 숨. 그러니까 내가 자세가 허락하는 선에서, 목 어깨 긴장되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이 자세를 유지해 보세요. 자, 그런 다음에 멈춰서 엉덩이를 내리고 발바닥 깍지 낀 채로 뒤통수를 내려놓고요. 그대로 머물러 보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굽은 등과 가슴을 열어주는 자세입니다. 했는데 다리가 불편하면 뻗어서 어깨 넓이, 팔 안쪽이 저리거나 불편하면 팔을 원하는 곳에 5호흡만 이어갈게요. 반드시 일어나실 때는 천천히 무릎을 세우고 깍지 다시 뒤통수 집어넣고 팔꿈치를 모아서 윗몸을 일으키게 하듯 배를 바라보신 다음에 무릎을 좌우로 흔들흔들. 이제 연결해서 갈게요. 편한 쪽으로 몸을 굴려서 바닥을 짚고 아기 자세라는 것으로 돌아가는데 발등바닥 엄지발가락끼리 꼼꼼하게 붙여주시고 무릎 사이 주먹 3개 정도 들어가고요. 이 폼롤러를 세워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겹장 이렇게 겹쳐서 잡아서 마디가 다 바깥으로 나가게 단단하게, 이 그립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안정감이 느껴져서 다른 부분이 긴장하지 않거든요. 단단하게 잡아주시고 뒤꿈치 엉덩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멀리해요. 그 다음 팔뚝 사이로 머리가 충분히 들어간 다음에 머리는 대롱대롱 매달아 놓으세요. 손으로 폼롤러를 꾹 누르기도 해보시고, 손은 그냥 잡고만 있고 겨드랑이가 바닥으로 쭉 내려가는 느낌도 잡아보시고, 그 다음 폼롤러를 좌우로 흔드는, 여기서 이제 골반은 고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그대로 두고 가슴만 회전. 이게 되면 진짜 시원하실 거예요. 상체 모든 근육이 다 열려요. 호흡 한 번 더. 오케이. 가운데 돌아와서 부드럽게 상체를 세우고, 자, 여기 상체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제가 뭐 추가되는 영상으로 또 보충적인 자세를 찍을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가볍게 하체로 넘어갈게요. 하체는 정경골근부터 아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정면을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놓으시고 엉덩이 들어 발가락을 꺾으신 다음에 무릎 밑으로 집어넣고 손가락을 세워서 어깨 넓이, 발을 띄워서 천천히 정강이 앞쪽 근육을 롤링할 거예요. 뼈가 굴려질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살짝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풀어주세요. 가능하면 엉덩이 뒤꿈치 붙인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상관없는데 그러면 체중이 분산이 되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손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되고, 근데 여기 이제 손에 기대는 느낌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면서 보여드릴게요. 롤링 하시면서 무게중심을 한쪽씩 옮기는 것도 도움됩니다. 근데 역시 올라가자마자 아프다면 발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고 체중만 묵직하게 실어도 충분해요. 다시, 아예 초보자분들 컨디션 안 좋으면 발 내리고 묵직하게 기대고요. 2번째, 다리 붙여서 롤링. 3번째, 엉덩이, 골반 좌우로 하나씩 기대는 느낌, 무게중심 옮겨주는 느낌. 마지막은 제가 지난 수업 때도 했었는데, 엉덩이를 들어서 오른 발목이 왼쪽 종아리, 그러니까 한 다리가 반대쪽 종아리로 가서 무게중심이 종아리 쪽으로 옮기면서 이대로 롤링 하시는 거예요. 대신 발에 힘이 빠지고 무게가 완전히 내려가야 돼요. 호흡.
그리고 이제 반대 가는 거죠. 묵직하게. 5, 손가락 어깨 긴장 계속 체크하시고 호흡 체크하셔야 됩니다. 2, 하나. 부드럽게 멈춰서 제자리 돌아온 다음에 숨 고르고 이제 햄스트링하고 종아리를 또 같이 푸는 걸 해볼게요. 무릎 꿇는 자세에서 폼롤러를 놓고 그냥 앉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 의외로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깨 긴장을 풀기 위해서 깍지를 끼고 툭 내려놓은 다음에 무릎은 벌려도 되고 붙여도 상관없는데 골반이 틀어지신 분은 무릎이 조금씩 어긋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걸만 좀 잡아주세요. 그 다음에 조금씩 올라가요. 상체가 앞으로 쏟아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 올라갔다 주저앉았다. 순환이 안 되거나 하체가 단단한 분들은 이게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흉내라도 내셔서 가장 시원한 부분을 찾으세요. 아픈 부분, 가장 아픈 부분은 패스. 그 주변을 풀면 이렇게 같이 순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제일 아픈 데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2번째로 아픈 데라고 할게요. 그럼 거기를 찾아서 긴장을 내려놓고 아까 골반 좌우로 움직였던 것처럼 체중을 한쪽씩 이동시키면 꽤 자극이 강합니다. 이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푸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니까. 척추 정렬 조금만 신경 써주시고 신경 쓰신 김에 호흡도 계속 이어가십시오. 2, 마지막. 오케이. 멈춰서 자, 오늘은 햄스트링까지만 가겠습니다. 햄스트링. 폼롤러를 목욕탕 의자처럼 깔고 앉으세요. 오케이. 다리를 모아주시고 방향이 이제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폼롤러를 한쪽으로 완전히 옮기신 다음에 바깥쪽 다리를 45도로 무릎을 발목보다 훨씬 앞으로 나가게. 그러니까 지금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하게. 오케이. 안쪽에 있던 다리를 그대로 정면으로 뻗으세요. 반드시 무게중심이 바깥쪽으로 한번 갔다가 폼롤러가 초보자분들은 여기서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진짜 햄스트링 가운데, 허벅지 뒤에 가운데로 딱 놓으세요. 그리고 다시 무게중심을 안쪽으로 옮겨서 호흡하셔요. 자, 이쪽 발의 모양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등을 내려놓으셔도 되고요. 긴장되지 않는 선을 자꾸 찾아보세요. 뻗어놓은 얘를 지금 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냥 두 손으로 지그시. 그러니까 올라 앉은 것만으로도 불편하실 수 있어요. 좀 워낙 많이 봐서요. 2번째, 기대는 거. 그러니까 손을 짚고 기대고 양손 바닥이 3번째인데 어떤 상황에서도 발끝을 와이퍼처럼 움직이고 골반을 좌우로 움직이고 어떻게 해서든 다양하게 깨워내세요. 그 다음 3번까지 왔으면 롤링이에요. 롤링. 되셨죠? 호흡. 셋. 어깨 긴장 역시 풀어주시고 2. 호흡 한 번 더. 하나. 여기서 저는 이제 요가, 이렇게 폼롤러를 이용한 요가니까 여기서 이제 스트레칭을 하거든요. 연결해서. 밖에 무릎, 발등 바닥에 내려놓으시고 요때는 이제 골반 정렬을 조금 맞추긴 하셔야 돼요. 뒤로 빠지지 않게. 발끝을 당긴 상태에서 허리를 펴고 가슴이 앞쪽으로요. 턱을 당겨 뒷목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아예 내려가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 척추를 계속 중립 형태로 만들어서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는 만큼 2. 이때 무게중심이 뻗은 다리 쪽으로 살짝 이동할 수 있게. 오케이, 천천히 마시는 숨에 상체가 올라올 겁니다. 후.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제가 중간중간에 또 새로운 동작이나 도움이 되는 동작이 있으면 계속 영상을 촬영을 할 거고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전신을 푸는 것도 있고 일어나서 코어를 트레이닝하는 것도 있으니까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요가 마님이었습니다. 나마스테.